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저번 주까지는 이제 올림픽 시즌이었기 때문에 스포츠 만화로 2주간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냥 일반적인 웹툰 리뷰로 오늘은 리뷰 전문가 네, 돌아왔습니다. 샘씨 모셨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은 제가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안 올라와서 되게 아쉬운 웹툰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재원 작가의 안식의 밤이라는 작품이고요. 제목부터가 약간 좀 그럴듯하죠. 제가 사실 이 연재원 작가의 작품을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어요. 네. 그 PNNP라는 작품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거 정말 재밌는데 순위가 안 올라와서 아쉽다.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연재원 작가의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네이버 화요 웹툰이고요. 네.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연재 중이니까 거의 뭐 1년 뭐 한 8개월 가까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재원 작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NNP 제가 리뷰할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분께서는 1985년생이시고요. 소띠시네요. 한 30대 지금 중후반 정도 되신 거네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전형적으로 드래곤볼 드래곤볼 어렸을 때 보시고 만화에 흥미 갖게 되셔가지고 만화계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85년생이시니까 대학에 갈 때쯤에는 한 2004, 5년 그렇죠. 2000년대 중반이잖아요. 이때가 사실 만화 시장이 완전히 죽어가던 상황이 대여점 사라지고 뭔가 불법 그런 뭔가 해적본 돌기 시작하고 그렇죠. 스캔본 같은 거 돌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웹툰이 아직 상용화 된 시점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만화 시장에서 웹툰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붕 뜨는 시기. 붕 뜨는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도 약간 만화가는 좀 힘들 것 같다. 처음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어쨌든 일을 하시고자 하셨는데 이분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상황이 완전 바뀐 거죠.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웹툰이라는 시장이 열리기 시작해서 계속 수고를 하시다가 2009년도에 그 흐드러지다라는 사극 웹툰이 있어요. 그 사극 웹툰으로 네이버 웹툰에서 데뷔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뭐 제페토라는 SF 웹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작품 하셨고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PNNP라는 액션 웹툰도 한번 하셨었고요. 공정물이었죠? 네네네. 이 PNNP는 한국이 통일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이 복수국 정말 피해 복수국 그래서 PNNP입니다. 제목이. 이 작품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웹툰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이한 점은 웹툰 작가협회가 있다고 해요. 약간 그 웹툰 작가분들의 약간 그런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에 이사랑 협회장까지 하셨던 약간 그런 작가들의 권익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웹툰 라디오라는 포맷으로 팟캐스트를 또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한 2018년까지 하신 것 같고 지금은 뭐 트위터 계정이 있긴 한데 마지막 업로드가 2018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은 안 하고 계신 걸로. 그래서 저희가 뭐 어쨌든 유지를 이어받아서 뭐 그건 아니지만 뭐 경쟁자는 아니신 걸로. 그렇죠. 뭐 감히 경쟁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뭐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밤 이라는 웹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는 스릴러 웹툰이고요. 노인? 네, 노인. 배경이 재개발이 임박해 있는 소위 말해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약간 판자촌이죠. 그런 데를 배경으로 만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장태성은 용역업체 직원이에요. 말이 용역업체 직원이지 사실은 조폭인 거예요. 그 흔히 재개발 지역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 그분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일명 뭐 어깨들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장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달동네다 보니까 독거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독거 노인들을 상대로 할머니 빨리 나가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매번 하시는 분인 거죠. 하는 사람인 거죠, 장태성이.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좀 충돌이 잦았던 할머니가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막 안 나가고 혹은 뭐 도일이랑 막 빗자루 들고 쫓아오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막 경찰도 한번 오고 그랬던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으니까 이제 용역업체에선 또 난리가 난 거죠. 너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너가 그러면은 오히려 재개발이 더 늦어진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지만 빠르게 퇴거시켜라. 그래서 이제 장태성이 속상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날 밤에 다시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갑니다. 할머니 나와보시라고.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기척이 안 나요. 김새가 없구나. 김새가 없어요. 장태성이 뭐 달동네니까 이제 그런 보안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방 안에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서는 할머니 정신 차려 하다가 뒤에서
몽둥이를 맞고 쓰러진 범인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 다음날 깨어나요. 네. 깨어났는데 이미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네. 장태성만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이 찾아옵니다. 그럼 당연히 장태성이 범인으로 몰리겠죠. 게다가 장태성은 출신도 조폭이잖아요. 그렇죠. 전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있으면 내가 빼박 잡힌다 하고 도망갑니다. 당연히 경찰들은 장태성의 존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찰들은 장태성을 쫓고요. 용의자다. 네네. 그래서 도망 다니던 장태성은 그 조직, 용역업체 네. 그 조직의 연락을 받고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직에서도 장태성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를 빨리 안 잡으면은 오히려 재개발 진행이 늦어진다. 그렇지. 빨리 그냥 얘 그냥 엮어서 넣고 그냥 깔끔하게 살인 사건 마무리하고 그렇죠. 뒤엎자. 그래서 조직에서도 장태성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서 경찰에 강제로 자수를 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장태성은 여기서도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갑니다. 상황이 지금 엄청 꼬였잖아요. 경찰도 자기를 쫓고 조직에서도 자기를 쫓고 장태성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장태성이 이거는 내가 범인을 잡아야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맘 편히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고서는 범인을 추적해 나갑니다. 범인을 추적해낼 단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아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손 선생님. 손 선생님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네. 돌아가셨어요. 네. 이 손 선생님은 누구냐?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센터니까 독거 노인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여러 지원도 받으시고 이런 강연도 들으시고 네. 하는 장소인데 네. 그 손 선생님은 그 노인복지센터의 강사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뭔가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뭔가 집안에서 막 턱걸이하고 있어요. 노인인데. 그러니까 막 몸도 되게 좋고 막 머리도 장발이고 어쨌든 그런 할아버지신데 이 손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아낸 다음에 장태성이 이 손 선생님의 집에 잠입을 합니다. 단서를 얻으려고. 근데 단서를 얻으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손 선생님한테 당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턱걸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격투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손 선생님이 너 뭐냐? 네. 너 그때 당신 누군지 안다. 판자촌에서 그 노인분들한테 꼬지하고 다니는 거 봤다. 너 왜 나한테 찾아왔냐? 그러니까 이제 장태성이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누명을 써서 쫓기는 중이다. 당신이 수상해서 당신을 당신이 범인인 것 같아서 내가 잠입을 했다. 근데 손 선생님이 정말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나도 그 동네에서 노인들이 뭔가 이상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봤다. 왜냐하면은 고독사라고 하죠. 네. 그 고독사가 그 재개발촌에서 왕왕찮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좀 고독사가 물론 아예 없긴 어렵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빈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던 찰나였다. 네. 그래서 손 선생님이 장태성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범인을 쫓아보자. 추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범인을 추적하는 게 이 만화의 콤비물이네요 또. 예, 콤비물입니다. 이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선생님은 뭐 상대적으로 좀 운신이 자유롭잖아요. 네. 쫓기는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손 선생님은 과거엔 형사였어요. 이분이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사인이 이제 밝혀진 거죠. 부검을 해보니까 인슐린을 과다 주입당해서 저혈당 쇼크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부검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인슐린 과다 주입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부검을 하면은 인슐린이 체내에서 검출이 되지만 꼭 이게 고독사,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신이 발견이 되면은 인슐린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인으로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OCN에서 과거 방영했던 터널이라는 수사물이 있어요. 드라마.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인슐린을 주입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바로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뭐 인슐린은 함부로 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인슐린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손 선생님이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중이면은 자연스럽게 당뇨병 환자이면서 그 재개발촌에 계속 출입을 하는 사람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한 청소업체 직원 이기범이 범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기범은 실행범일 뿐이에요. 그 이기범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끝내. 네네. 그래서 왜 안식의 밤이냐? 네. 그 진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기범이라는 실행범한테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너는 노인들한테
안식을 주고 있는 거다. 노인들이 어차피 혼자 살아봤자 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아. 네가 하고 있는 행위는 살인이 아니라 네. 노인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제목이 안식의 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웹툰을 보시면은 범인이 이미 진범은 누구인지 나왔고요. 네. 네. 아, 이미?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진범을 어떻게 추적을 해나가는지 그걸 네. 또 보는 것이 남은 이 안식의 밤 웹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액션인가요?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스릴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PNP는 완전히 액션이었는데 네.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는 약간 범인을 추적해 나간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아무래도 장르 면에서는 스릴러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안식의 밤이라는 작품은 역시나 스피디한 전개가 아주 매력적인데 네. 이 스피디한 전개라는 게 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슉슉슉슉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되게 놓칠 수 있는 좀 디테일한 면 그런 면도 되게 다 안고 간다는 게 이 작품의 되게 좀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갈등 구조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장태성과 경찰 그리고 장태성과 조직 그리고 장태성과 범인 네. 이런 다양한 갈등 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계속 세 가지 갈등 구조를 되게 스피디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초반에 막 웹툰이 그 연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초반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뭐 어떤 웹툰이든 이거 대작이다. 이거 대작 냄새가 난다.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네. 1년 반이 지나고 하면은 점차 약간 사람들의 평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거 너무 스토리를 질질 끈다. 혹은 뭐 너무 산으로 간다. 근데 이 안식의 밥이라는 작품은 전혀 그런 게 없다. 라는 지금 1년 반 정도나 연재를 했는데 네. 여전히 좋은 평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좋은 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순위가 낮다는 게. 그래서 오늘 좀 가져오기도 했고요. 네. 1600편이 연간 나온답니다. 웹툰이.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플랫폼에 연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으시고 굉장한 뭐라고 하죠 능력을 가지신 분들만 연재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욕심이 거기서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애독자들은 또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네. 아쉬울 때가 많아요. 네. 저도 예전에 그 보던 웹툰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런 댓글 많아요. 그렇죠. 이거 왜 여기 있냐. 그렇죠. 네. 보는 눈이 다른가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번 주에 하셨던 그 타겟층.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재밌는 웹툰인데 아쉬워요. 굉장히.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네.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웹툰이나 만화의 그 사실 주소비층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넘어가면서는 만화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던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보던 것만 보게 돼요. 네. 어릴 때는 이것저것 막 찾아서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재밌는 거 계속 보게 되는데 이제 좀 그 시기가 지나면 재미없다 싶으면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덮죠. 안 보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만화책을 빌려오면 네. 재밌던 재미없던 읽어요. 그렇죠. 일단 구역죠. 왜냐면 돈 주고 또 빌려온 거니까. 그렇죠. 네. 한 권 읽었는데 생각만큼 재미가 없어도 1권을 읽었기 때문에 2권, 3권 또 봅니다. 그렇죠. 유입이 돼요. 그렇게 맞아요. 반강제적으로. 네네네.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클릭 2번이면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경쟁이 훨씬 심하죠. 그렇죠. 이 웹툰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인 그리고 감탄했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이기범, 그 실행범, 네. 실행범과 진범이 네. 무전기로 교신을 해요. 그 옛날 무전기. 네. 왜냐하면 그건 추적이 안 되니까. 무전기로 교신을 하는데 그 사실을 그 장태성과 할아버지가 알아내요. 손 선생님이. 그래서 비슷한 기종의 무전기를 사서 주파수를 맞추면은 잡히죠. 도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이미 독자들은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전기 반대편에 상대방의 얼굴을 그려주거든요. 하지만 장태성과 그 손 선생님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왜냐하면은 뭐 목소리만 들리고 그렇죠. 게다가 무전기는 지지직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독자들만 알고 그 장태성과 손 선생님이 모른다는 상황을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내요. 그래서 뭔가 독자가 일종의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듯한 그런 연출이 되게 좀 감탄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작가의 시점에서 네네네. 보통 스릴러물이나 미스테리물 같은 경우는 작가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떡밥을 하나씩 던져주고 그렇죠. 풀어가는 방식인데 동시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알아야 우리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자가 먼저 알게 해주고 그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묘사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여가지고 되게 그 부분에 색다른 연출이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좋네요. 네. 그 연재원 작가의
안식의 밤. 제목도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화요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네, 그래서 화요 웹툰이니까. 네이버. 네네, 네이버 화요 웹툰이니까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방송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